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그럼 10년 후, 지금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만약에 투자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은 어디냐? 가장 네.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여러 지역으로 나누셨는데 네. 일단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디가 가장 괜찮은 지역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뭐 특정 지역을 꼽는 거는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 서울에는 이 한강이 흘러갑니다. 한강. 네. 한강이 서울의 한 가운데를 이렇게 W자로 동해서 서로 흘러갑니다. W자로 흘러가면서 이 한강변에 사는 가치가 이 W의 가치를 누리는 거로 된다. 이 W는 웰스, 부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강 조망권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강변에 산다라고 했을 때의 가치는 우선 가장 지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곳이 반포입니다. 반포. 새 아파트로 제일 먼저 강남에서 바뀌면서 가격을 지금 뭐 3.3제곱미터당 평당 뭐 1억 원을 찍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강변에 새 아파트로 바뀌는 이런 가치가 반포가 먼저 치고 나갔고, 자, 반포가 서울 지역구라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옆에는 이제 대장주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주. 전국구죠.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압구정의 가치가 재건축이 되는 순간 전국의 부자들의 2세, 3세가 모여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은 전국구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꼽으라고 하면 전통적인 교육의 강자이면서 역시 부유층의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대치도곡입니다. 대치도곡에 이를테면 뭐 우성선경 미도 옆에 타워팰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재건축이 되는 날 그쪽에 우뚝 솟아오르는 그런 가치를 유지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강변으로 살짝 돌아오게 되면 청담동 지역이 있습니다. 청담 삼익이든 홍실이든 삼성동 아이파크든 여기 일련에 그 한강변에 지어지는 요 군락이 또 한 번 좀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쪽으로 한번 잠깐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시세도 좀 거래도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그게 역사를 좀 얘기하면 2009년도, 2011년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절에 통합 개발을 해서 70층으로 상업지역 수준으로 개발을 해라. 그 대신 기부 체납을 40% 해라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때 당시 여의도의 반응은 뭐냐면 이 40% 왜 내 땅 떼가냐였습니다. 그거를 안 했어야 됩니다. 70층으로 하고 40%는 땅을 떼가지 않습니다. 공원으로 배관하고 공원이나 뭐 이러면 뭐 음악 단위를 지어주든 공공기관에 들어오든 이런 거로다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단지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땅을 누가 어떻게 떼가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못 인식을 한 거죠. 그 결과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로 갔습니다. 개별 개발, 각자 개발해라. 로 가다가 2018년 7월 여름에 박원순 시장이 통합 플랜을 다시 발표합니다. 여의도는 가만히 각자 하게 되면 약간의 난개발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통합 개발하라. 그 이후의 정체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의도가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의 어려움은 뭐 굳이 이해관계가 다 틀리니까 이걸 합의해서 이루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통합을 해서 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스터 플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의도는 정체 상태. 자, 여의도가 만약에 개발이 나타난다면 여의도에서 이 한강 조망을 통해서 가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서울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 용도 지역 자체가. 네.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한강을 동남향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로 가치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바로 한강변은 아니지만 송파에서 대장주가 하나 있는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역시 이제 최고의 부촌이죠. 송파에서는 최고의 부촌입니다. 여기가 재건축이 될 경우 바로 앞에 이제 아시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는 이제 마이스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되고 뭐 야구장, 운동장 뭐 이렇게 형성되는 이 군락이 나름대로는 또 하나의 부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 강남 지역에서는 물론 여의도를 강남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남쪽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로
집중력을 좀 유지할 거다. 물론 이제 잠실이 또 서운해할 수는 있겠네요. 잠실 5단지 이를 비롯한 이런 재건축, 바로 옆에 5단지 옆에 장미 아파트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뭐 이런 대단지들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강남이네요. 한강변을 따라서 한번 이제 강남 쪽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강남을 나는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강남 위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난 강남에서 꼭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성향이 강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이제 1등주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주식도 우리가 우량주, 1등주에 네, 매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되는 곳에만 해야 된다. 앞으로는 거기만 뭐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강남 지역이 괜찮다고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좋은 지역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강남 지역은 그냥 하나만 보면 딱 갖춰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완벽한 철도 기반시설입니다. 강남은요, 도로도 바둑판처럼 돼 있지만 철도도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지하철은 동서로 가는 게 많습니다. 동서로 가는 게 많은데 신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사역에서 이제 강북에서 넘어서 3호선이 가죠. 네. 3호선은 S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게 동서로 가는 방향은 아닌데 신사역에서 앞으로 위례신사선이 만들어집니다. 청담까지 가서 삼성동으로 가서 송파 헬리오시를 통해서 위례신도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산대로가 하나 그어집니다. 동서로 그어지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노년역입니다. 7호선. 네. 7호선이 이 노년역 따라서 쭉 가죠. 네, 청담역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봉은사로에 9호선이 있습니다. 신노년역. 신노년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삼성동까지 쭉 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로가 나오죠.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테헤란로에는 2호선이 가죠. 자, 신사역 도산대로에 위례신사선 가고, 7호선 가고, 9호선 가고, 2호선 갑니다.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양재역. 양재역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는 거는 3호선입니다. 이렇게 고속터미널 들러서 양재에서 다시 대치도곡으로 갑니다. 이렇게 동서로 노선이 굉장히 촘촘히 짜여져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완성작은 뭐냐면 남북 노선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 맞춰지겠죠? 현재 남북 노선은 분당선이 있습니다. 도곡역에서 출발해서 선릉역을 거쳐서 강남구청 거쳐서 청담으로 해서 쫙 올라가는 왕십리까지. 이게 이제 왕십리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됐어요. 물론 청량리에서 왕십리에서 청량리는 1시간에 한 대여서 무늬만 분당선이긴 하지만 어쨌건 연결이 됐어요. 앞으로 나오는 메인 노선이 나타납니다.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은 지금 강남역에서 남쪽으로 판교, 분당, 광교, 호메시까지 연장된다고 해서 수원에 또 아파트 값이 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북진합니다. 북진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22년 개통입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22년 신사역에서 넘어옵니다. 한남 뉴타운. 동빙구역에 서는데 지금 보광역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남 뉴타운에 2개 역이 만들어져요. 다음 역이 중앙박물관, 용산역입니다. 용산역부터는 이제 시청 광화문 찍고 고양 삼성까지 가야 되는데 이 노선은 100% 확정은 안 됐어요. 요건 가을쯤에 아마 확정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에 분당선이 있고 신분당선이 있고 물론 이쪽 외곽의 동작 쪽에는 이 4호선이 내려가긴 합니다. 4호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강남은 바둑판처럼 전철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대로 됩니다. 이보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없다. 그래서 강남을 위해서 전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강북의 전철은 굉장히 이렇게 꼬입니다. 노선이. 어차피 도시개발 자체가 그렇게 안 됐었기 때문에 노선이 아주 그냥 이렇게 자유선이죠. 그런데 비해서 강남은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잘 돼 있는. 그래서 강남이 살기는 아주 좋습니다. 우선 강남이라는 곳이 이런 그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철도 기반시설이 아주 양호한, 그래서 우리가 주거 선택 기준에서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을 꼽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육보다도 교통이 최고의 1순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면에서도 강남은 아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부유층 단지에서도 그 결정적인 장점은 역세권이라는 게 가미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강남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북에도 도시철도 위주로 지금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 뉴스를 보면은 강남과 같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성공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 앞으로 강북은 뭐 어떤 변화가 없을까요? 미래에는? 강북은 강남이 재건축 위주로의 컨셉을 가져간다면 강북은 이제 재개발 위주인 거예요. 재개발 위주로 해서 대규모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포예요. 마포가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통해서 빨리 강남에서 변신한 것은 반포고, 강북에서는 빨리 새 아파트로 바뀐 것은 마포가 있고 성동, 금호동 일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언덕 위주로 막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있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로 대거 바뀌면서 여기도 상당 부분 직주 근접 형태의 그런 가치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강북은 재개발 속도를 빨리 해서 이쪽에 좀 기반을 확충하고 기존에 이제 재개발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은 뭐 철도가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될수록 강북의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강북의 재개발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 사람들 합의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이 되면 강북에서 최고의 자리로 등극할 건 역시 이제 한남 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남 뉴타운이면은 마포 쪽인가요? 아니죠. 한남동이죠. 한남동. 한남동이니까 한남대교 북쪽인 거죠. 한남대교 북쪽에 좌측 용산공원이 성립이 되면 이제 동쪽이 되는 거죠. 예, 이태원, 네네. 이태원 남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 쪽으로. 그래서 그런가요? 몇 년 전부터 이태원이 가격이 엄청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한남 뉴타운이 지어지게 되면 용산공원의 동쪽으로 유엔사 부지와 수송부 부지가, 이거는 이제 미군이 내려가면서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해서 여기는 고급 주상복합에 들어가고, 그 동쪽으로 한남 뉴타운이 1구역은 해제가 됐어요. 네. 이태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권으로 가겠다는 거고 해제됐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개발이 되면 한남 뉴타운의 2, 3, 4, 5가 한 12,000세대급이 돼요. 상당히 많죠? 상당하네요. 네, 한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가 있고, 가운데 이제 청화 아파트라고 재건축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게 되면 여기가 줄 잡아 한 17,000, 8,000세대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남동 일원에. 그래서 여기가 거의 천지 개벽 수준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강북의 이미지는 아닌 건가요? 천지 개벽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강남에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위력이 이 한남동, 용산 공원 주변에서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이제 2인자 정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성수 전략적 구역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성수동은 정말 몇 년 전부터 아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뚝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영동대교까지 이 한강변에 대규모 이제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 해서 1, 2, 3, 4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또 한 8,000여 세대, 8,200세대 정도가 여기가 새로 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이 한강변에. 네. 강변북로변이죠. 그러면서 여기도 아주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다리만 건너면 또 강남 압구정이기 때문에 이 가치도 상당 부분 미래에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요즘 그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GTX 그 노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노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GTX 노선은 시공초월 특급 호재입니다. 그래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무슨 무협적인데요? 제 강의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시공초월 특급 호재, GTX에 주목해야 됩니다.
GTX는 시공초월 그 뜻에도 있듯이 1시간, 1시간 반이 걸려서 가야 될 거리를 단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이 공간의 개념을 그냥 바꿔놓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파주에서, 인천 송도에서, 그죠? 이 종점 수원에서 강남의 삼성역까지 22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동탄에서 20분 만에 강남에 오고. 엄청 빨리 오네요. 아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마석, 그 다음에 이제 양주 덕정, 파주 운정, 뭐 이런 데가 종점들이에요. 자, 종점들은 서울에, 강남에 뭐 진입하든 뭐 서울에 진입하려면, 교통수단 활용해서 대중교통 탄다면 1시간, 1시간 반은 좋게 걸려야 오는 거리를 단 20분,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다. 거의 시간의 개념을 3분의 1로 단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상당한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서울 도심의 비싼 곳에 안 살아도 직장이 서울에 있지만 출퇴근은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주택시장의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점도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종점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은 1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노선의 종점들을, 시점 종점들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역들, 두세 정거장만에 서울에 올 수 있는 거리들. 이를테면, A 노선에서는 이제 고향 쪽에서는 대곡역 정도가 아주 괜찮은 자리로, 지금은 허허벌판인데, 거기 이제 아파트 많이 들어서겠네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될 자리입니다. 아파트는 바로 옆에 고향 창릉 신도시에 짓겠다고 해놨고, 창릉 신도시. 예, 그걸 빼놓은 이유는 일산이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대곡을 아마 첨단 산업 단지로 바꾸지 않겠나,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이렇게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에요. 이미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이미 3호선 경의중앙선에 GTX역까지 생기는 데다가 지금 이제 부천 소사에서 김포공항 거쳐서 여기 대구까지, 소사 대곡선까지, 남북으로까지도 다 연결돼 있고, 여기에 고속도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아파트만, 지식산업센터만 지으면 되는. 자, 그런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살짝 내려와서 비누에서 보면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종합운동 다음이 신도림, 여의도예요. 네. 자, 이 GTX 한 정거장은 4, 5분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소요시간이. 그러니까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에서 여의도까지 10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삼성동을 두 정거장 만에 올 수 있는 데는 과천이 있어요. 과천에서 양재 삼성역이에요. 네. 그럼 과천이 준강남인데 삼성역에 10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양재 한정거장에 가서 신분당선을 3호선을 환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죠. 이 과천이라는 데가 준강남인데 어찌 보면 이제 준자를 떼야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천은 워낙 이미 너무 집값도 비싸고 알려진 그렇죠. 데니까 많이 올랐죠. 이미 이제 제외하고 그러면 한 정거장 더 가면 군포 금정역이 나옵니다. 금정역. 과천에서 다음 정거장이니까 15분 만에 삼성역을 갈 수 있는 거죠. 금정역의 배후는 산본 신도시예요. 1기 신도시죠. 산본 신도시가. 네, 그렇죠. 분당, 일산, 평천, 중동, 산본. 산본 신도시가 배후인 거예요. 거기서 삼성역까지 15분인 거예요. 의미 있죠? 네, 의미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제는 또 뭘 봐야 되냐면 성남, 임해, 판교 임해하고 판교역 사이가 여기 하나 생기고 용인 구성역이 생깁니다. 용인 구성역 밑에가 이제 화성 동탄입니다. 자, 용인 구성. 역시 판교와 분당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역이 용인 구성역이에요. 이런 주변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남양주 별내역이 있습니다. 네. 대곡역은 제가 서북의 판교라고 명명을 했고, 지금 여기에 판교가 있으면 서북의 판교는 대곡역이고, 이 남쪽, 서남 쪽의 판교는 광명역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판교가 있고, 그럼 이제 동북이 하나 남았네요. 동북은 별내역입니다. 별내역에 GTX가 서고, 경춘선이 서고, 지금 이제 지하철 8호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별내역이 남양주의 이제 대표 핵심 지역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별내역에서 8호선, GTX 타고 바로 서울역까지 망우, 청량리, 서울역, 세정거장입니다. 네.
뭐 10분대에 올 수 있는 거죠. 확 땡겨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의정부입니다. 진짜 먼 곳인데요. 멀고, 심리적으로도 멀고, 그러죠? 뭡니다. 자, 근데 GTX C 노선의 종점은 양주 덕정입니다. 덕정 다음역이 의정부입니다. 하나 들어왔죠? 의정부 다음역이 서울로 들어옵니다.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입니다. 몇 정거장 안 되네요, 삼성까지. 몇 정거장 안 되는데 창동과 강운대는 또 역도 가깝기 때문에 이건 뭐 4분짜리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1, 2분짜리인 거죠. 1, 2분짜리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따지면 하나만 해도 됩니다. 광운대역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 4정거장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3정거장 남짓이에요. 15분, 20분 안에 의정부에서 강남의 삼성역 한복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의 가치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그 어떤 종점 같은 그런 거점, 거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노선 그 역 자체 주변이 중요한 건가요? 자, 노선의 외곽 지역 종점들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GTX를 이용하지 않고 대안을 생각하면 여전히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접근성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일반 전철을 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약간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쪽 10분대짜리들은 대체 수단이 또 역시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GTX 노선, 그러니까 강남을 10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 강남이나 아니면 이게 GTX가 3개 노선이잖아요. 앞으로 하나 더 만들어져요. D 노선도 생겨요. D 노선은 이제 간단하게 예상하면 김포 한강에서 인천 검단 여기 이제 신도림이나 이쪽을 거쳐서 강남역, 잠실역 거쳐서 뭐 이 가상입니다만 하남까지 이렇게 연결될. 자, A, B, C, D 만약에 4개가 생긴다고 하면 이 노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파급력, 그 이제 크로스되는 여기 환승역이 생기게 되잖아요. 서울에 3개가 있습니다. 현재 ABC에서는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이런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들의 환승역으로서의 가치도 아주 뛰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수도권의 수요가 다 모인다는 거죠. X축으로. 삼성역 같은 경우는 X자로 수도권의 수요가 다 모여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이제 집중력이 커지는데 방금 언급했던 10분대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GTX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한 시공초월 특급 호재입니다. 예. 이거의 변화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주택시장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부동산 시장에 계속 대응을 해줘야 거기에 맞춤식으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왜 도쿄 말고 그 외곽 지역의 그 신도시들이 전부 뭐 신칸센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었죠? 막 폭락하고 빈집이 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한국의 이 수도권 신도시의 가치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뭔가 비슷해질까요? 아니면 계속 어떤 지금의 일본과는 이제 달라집니다. 자, 일본의 신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신도시처럼 가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칸센을 타고 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멀었어요. 거리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의 그 우리의 거리 개념과 서울의 틀리군요. 주변에 있는 신도시가 아니에요. 거리가 멀었어요. 그걸 이제 신칸센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노인층만 남았어요. 젊은이들은 너무 멀다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거리예요. 시간은 설령 뭐 타고 갈 수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일본의 교통비가 너무 비쌉니다. 일본의 전철값은 한 구간도 5, 6천 원이에요. 우리 1,000원이면 갈 거를 거기는 5, 6천 원 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도 상당하겠네요. 그럼요. 아무리 할인을 출퇴근 시간에 해주더라도 이거는 너무 출퇴근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거의 살인적이에요. 우리가 15,000원 정도에 가면 거기는 5, 6만 원 내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의 이런 외곽 신도시는 너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은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 층은 다시 다 도심으로 이주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일반 전철로 갈 수 있는 도심에 살 거야.
그래서 전철 타고 1시간 내에 도쿄를 들어갈 수 있는, 동경역을 들어갈 수 있는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외곽의 신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가깝습니다. 신도시라고 해봤자 거의 같이 연접돼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메트로시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요 작은데 그대로 몰려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멀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GTX가 커버를 하는 거예요. 조금 먼 지역의 그 거리를 GTX가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양상과 수도권 신도시와 일본의 상황은 천양지차.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도시가 뭐 퇴보할 거다. 이거는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맞지 않아요. 이를테면 굳이 언급한다면 수도권을 떠나서 있는 것들의 이제 그런 한계는 생길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더 외곽 지방 지방에. 도시. 지방은 뭐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격탄을 맞이하고 거기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냥 우리가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겠네요.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이 양상이. 그래서 우리 수도권 신도시는 거의 사실은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워낙 좁고 메트로시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유아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앞으로 네.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네. 10년 후에 정말 괜찮아질 수 있는 네. 뭔가 투자 목적이 됐든 거주 목적이 됐든 좋아지는 환경이 어느 지역이냐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 GTX라는 이 노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좀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됐고요. 네. 네. 정말 어느 지역이 앞으로 좀 괜찮을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부동산 10년 후 미래 가치에 주목하라 저자이신 박합수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